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몇 달간 쉬었습니다. 제73강 비주얼 C++ MFC에서 수업 시간표 작성하기 3차 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엑셀 수업 시간표를 비주얼 C++에서 불러온 것을 교사별 순정식 과목명, 단축 과목명, 교사명, 학년 반별 수업 지수 이렇게 배정되었을 때 DBS 불러오고 0시간 지우고 시간표 생성창을 열기를 클릭을 하면 모달리스 창이 오른쪽처럼 나타나고 거기에 시간표를 추첨을 하면 랜덤 함수에 의해서 요일별 1시간씩 확인용인데 월요일 0시간, 화요일날 1시간, 수요일날 없고 목요일날 1시간씩 이렇게 배치시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행에 난수가 발생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12행에 출력되었고 25행에 출력되었고 32행에 출력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1학년 4반 한 반만 국어 선생님 한 명만 이렇게 이제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 보았습니다. 다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거를 2차원 배열로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면 완전한 시간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된 코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72강까지 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먼저 어떠한 코드를 작성할 것인가 실행을 시켜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그. 자, 엑셀 수업 지수 불러오기에는 그 학기초에 한 번만 불러오면 되니까 엑셀 불러온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오면 이와 같이 0의 시간도 함께 불러와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0시간을 지우면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실제 교사가 83명이 아니라 실제 교사 수는 30여 명인데 한 과목당 예를 들어서 1번인 선생님이 국어 정식 과목이 국어이고 단축 과목이 또 국어이고 이름이 1국어라는 사람이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3시간씩 15시간 들었고 단축 과목 국어 2에는 같은 교사가 3과목을 담당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시간표를 생성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에디트 컨트롤에도 나타나고 나중에 그 엑셀 파일이 수업 지수가 잘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 선택된 아이디가 출력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시간표 생성창 열기를 열어서 이와 같이 열어서 시간표 추첨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난수가 발생이 돼서 행 단위로다가 월 7교시까지 있다고 가정하에 7교시까지 있을 때에 7교시나 5교시나 6교시나 뭐 그 조절하기 나름이니까 난수 발생시킬 때 있을 때에 4행, 16행, 32행의 별표 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교사의 순서 1번이면 1번 선생님을 일이 나타나도록 하고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 그런 식으로 즉 마스터 키를 정해 놓아서 그것을 번호에 중복 안 되게 나타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는 정식 과목명 텍스트 파일로 정식 과목 플러스 교사명을 2글자를 더해주면 완전한 그 시간표 코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인용으로 이와 같이 몇 행에 자동으로 나타나는가, 요일에 2시간이 혹시 나타나지 않는가, 1시간씩만 나타나도록 한 반에 1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블록 수업이라고 그래서 2시간씩 수업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시간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블록이 아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표 추첨을 하면 이와 같이 요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출력되는 코드. 제가 이렇게 쉽게 알려드려도 이 코드를 작성한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완성을 하여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기간도 몇 개월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1차 테스트 성공한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표 생성창 열기는 도구 상자에서 MFC 버튼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MFC 버튼 컨트롤을 한 것이고, 요거를 이제 버튼을 따닥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71강에 모달리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상성창을 여는 방법은 이와 같이 크리에이트 타임테이블 별표 포인터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별표한 다음에 p 다이얼로그는 new create timetable 함수를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터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다이얼로그 창의 주수 값을 참조하는 간접 참조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수를 간접 참조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 기호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의 id는 create timetable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 다이얼로그 show 윈도우를 쇼하면 그 창이 열리겠습니다. 즉 이것을 모달리스 창이라고 합니다. 메인 화면도 제어할 수 있고 서브 창에서 메인 화면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달리스와 모달 창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71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번 했을 텐데 왕초보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RC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리소스 추가 다이얼로그를 새로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만들면 지금 새로 만든 게 IDD create timetable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이얼로그 창이 뭔가 이 창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든 다이얼로그 창, 먼저 화면 설계를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텍스트입니다. 도구 상자 스태틱 텍스트 하나를 가져와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했느냐면 먼저 난수 발생 이것도 그런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당히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봐도 속성창을 보면 여기 이제 캡션에서 난수 발생 확인용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도킹 처리하면 참 좋습니다. 도킹 처리하면 이것을 찍으면 보입니다. 도킹 처리 속성에서 오른쪽 버튼 도킹 처리. 요일별 시간표도 이와 같이 해주고 월도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에디트 컨트롤입니다. 도구 상자 에디트 컨트롤, 에디트 글씨 입력란 이걸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에디트 컨트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트 컨트롤입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도구 상자 리스트 박스가 아니라 리스트 컨트롤. 리스트 컨트롤 이게 되겠죠. 이걸 가져온 겁니다. 리스트 컨트롤을 가져와서 보기에서 반드시 리포트 아이콘 스멜 아이콘 리스트 리포트로 하면 다양하게 여기에 그 리스트를 출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리스트가 선택되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시간표 추첨은 버튼입니다.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코드를 작성해 보았는데 먼저 시간표 추첨 코드를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약 몇 줄 정도 오늘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몇 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작업하는 거냐면 create timetable.cpp CPP는 C++의 약자입니다. 그 소스에 작업하는 겁니다. 자,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현하는데도 사실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업로드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일단 한 사람 교사 한 명의 반별 요일별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작업하는 거냐면 unINT dialog 초기화 함수, 이것을 원래 이제 초기화 함수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나타난 초기화 함수,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넣기 위해서 멋있게 컬러 여기도 할 수 있고 프리컴파일 헤더라고 해서 여기 pch.cpp 여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글로벌로 사실은. 그런데 이제 따로따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 컨트롤에 배경색을 넣기 위해서 컬러 ref, 옛날에는 리프레시라고 하는, 리프레시가 아니라 리퍼런스 같아. 리퍼런스 참조한다. 컬러 값 참조하는 건데 구두체에 적당하게 써주고 RGB 255, 255, 255가 노란색이니까 이게 녹색에서 약간 옅은 녹색인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리스트 컨트롤에 배경색 설정하는 컬러 참조 값을 구조체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일별 시간표 또는 교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리스트 컨트롤 몇 차시 전에 한 내용인데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리스트 컨트롤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변수 추가. 이렇게. 즉 무엇을 제어를 하려면 거기에 알맞는 제어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즉 영어로 컨트롤이죠. 원래 제어가 한국말이고, 제어를 하려면 이와 같이 m_list2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되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변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그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에 변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왔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에. 그래서 이제 그 요일 교시 1항 1반부터 10반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m_list2.insert 컬럼 0,_t 유니코드 형식 끈 따옴표 속에 요일 리스트 뷰 포매트인데 그 형식은 라이트로 하겠다. 라이트 요일을 40픽셀로 맞추겠다. 80픽셀 그런 식으로 0, 1, 2, 4 인서트 컬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해주냐면 1, 2, 3, 4, 5, 6주를 쭉 해주고 나면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하나만 해서 이걸 하고 나면 인서트 컬럼이니까 컬럼이라는 거는 열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뭐 2, 3차 시전에 해 보았는데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확보해 준다. 라이트로 맞춰서 그런 얘기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이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 들어온 김에 이렇게 하면 이제 칼럼으로 요일 교시 1항 1반부터 3항 10반까지 인서트 칼럼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서트 칼럼. 그리고 이제 새로 즉 행으로 나타내는 항목 조각은 set 텍스트 bk 컬러. 이거는 이제 항목 조각이 아니라 제가 색깔을 한번 다른 걸로 넣어보려고 한 겁니다. set 텍스트 bk 컬러 리스트 컨트롤에 백그라운드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설정한 값.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항목 인덱스고 텍스트고 그리고 이미지 인덱스가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로 쓸 때는 m_list2.insert 아이템입니다. insert 아이템. 세로로 행으로 행 단위할 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인서트 컬럼이고
인서트 아이템에서 0번부터 컴퓨터 0이 첫 번째니까 0번부터 쭉 해서 월요일이 7개인데 7개를 한꺼번에 적으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에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서트고 혼동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서트 아이템이고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행에는 두 번째 열이라고 볼 수 있죠. 세트 아이템 텍스트입니다. 세트 아이템 텍스트 혼동이 첫 번째 인서트 두 번째 세트 아이템 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7교시까지 그 다음에 화요일 날도 인서트 아이템 세트 아이템 텍스트 인서트 세트 그래서 몇 개까지 했느냐면 35개를 했습니다. 즉 0부터 이거 왜 34로 했느냐면 0부터 34는 35행이 되겠습니다. 즉 35행이 왜 35행을 만들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하루에 7시간씩 들어서 5, 7, 35 하니까 35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으로 34까지 7교시까지 매 7교시까지 6, 7교시까지 선언하고 5교시까지만 수업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뭐 9교시까지 해도 상관없겠고 칸만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확장 스타일 지정은 지난 시간에 많이 해보았는데 m_list.set extend style 해서 .get extend style 한 다음에 리스트 뷰 스타일에서 그리드 라인 선을 긋겠다 트랙 셀렉트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트랙에 나타나겠다 체크박스를 체크하겠다 옵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온라인 검색하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 사항이니까 안 해도 되고 set extend 스타일에서 get가 가져온다니까 가져오는 함수를 가져오는데 풀 셀렉트 헤드 드래그 앤 드롭 그 위에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연습을 한 거니까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부분은 도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전차시 한 거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되겠죠. 난수. 자, 제가 이거 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자, 먼저 어게인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사용했느냐면 고트 하다 보니까 난수를 재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고트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 고트 명령은 쓰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랜덤하게 중복되지 않게 요일별 조건을 여러 개 두니까 난수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난수를 썼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확대하도록. 오늘의 포인트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어게인은 나중에 봐셔도 되고 어쨌거나 대문자 age ain 콜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수명이니까요. 4. 화면 지우기. 이거는 왜 했느냐면 이제 한번 난수를 발생시키고 마음의 시간표가 안 들어서 다시 클릭을 하면 이걸 안 하면 기존에 이렇게 살아있어서 밑에 출력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초기 값으로 for int i는 0부터 i는 mlist.get item count 카운트의 개수를 가져와서 i 뿔뿔하시오. 이게 이제 세로 행 y축 행이 되겠습니다. 행렬이 되겠습니다. 열 위치 for int j는 2부터 왜 2부터냐면 0, 1은 다른 것이 있어서 요일하고 시간이 있어서 교시가 있어서 1학년 즉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의 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30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리스트 컨트롤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다음에 0의 숫자를 지우는 방법 요거라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해놓고 거기에 set 아이템 텍스트 i, j, 언더바트에서 큰 따옴을 묶어주면 즉 공백 문자를 묶어주면 한번 실행할 때마다 즉 추첨할 때마다 화면이 지워지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int i1, j1 세미콜론
C스트링 str, 난수 교사별 수업 시수 난수 발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즉 에디트 컨트롤 속에 텍스트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C스트링으로다가 선언했습니다. 변수를. 그 다음에 이제 구간별 난수 발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즉 구간별이라는 거는 요일별 월요일 몇 개 발생됐나, 화요일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str 1부터 7행까지 8에서 14행까지 15행에서 21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즉 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요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그 시간표 작성할 때는 이걸 다 지워야 되겠죠. 배열 초기화 방법. 이제 국어교사가 1학년 4반 3시간만 난수 발생하는 것을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int 어레이 배열 대괄호 열고 3개의 배열은 중괄호 0, 배열 초기화 방법. 이렇게 안 하면 또 오류가 떱니다. 그래서 이렇게 000 해도 되고, 이게 100개 있다 그러면 0만 해줘도 됩니다. 이게 300개다, 배열 3000개다 그러면 3000개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다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난수 계수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인테저로 선언했습니다. 정수값으로 카운터 1에서 7개, 초기값 0 이런 식으로 선언했고, 이게 옛날에 로또 복권한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난수 발생 중복 숫자 발생 시 난수 재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걸 왜 했느냐면, 폼을 왜 했느냐면, 컨티뉴어문은 제시도인데, 컨티뉴어문은 이 문을 만나면 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for i1은 0부터 i1은 3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하시오. 즉 3시간을 배치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초기 값을 안 해주니까 이게 숫자가 또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위에도 했지만은, 왜냐하면 컨티뉴어문을 만나면 처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for문으로도 가기 때문에 재추첨하면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해줬고, 난수 발생시키는 공식 srand unsigned time 소가를 읽은 널 중요하죠. 원래 s가 뭐 시드란 뜻이었더라고요. 시드가 씨앗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srand time 널이 아주 그 난수 발생시키는 공식인데, 얘는 0부터 3, 2, 7, 6, 7 범위까지를 자동으로 난수를 발생시키더라고요. 타임은 시간은 1970년대부터 초 단위로 이렇게 난수를 계산을 해서 발생시키는 거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시드와 타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맥시멈 값이 32767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35행, 즉 57에 35, 일주일은 하루에 7시간씩 월화수목 금일까지 하다 보니까 어레이 대괄호 i1은 랜덤 함수 rand 퍼센트 35 더하기 1, 즉 0에서 30 퍼센트 35 하면 0에서 34에 나머지가 0에서 34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2를 하면 1부터 35개의 난수가 발생된다. 즉 월요일날 7시간, 화요일날 7시간, 수요일날 7시간, 목요일날 7시간, 금요일날 7시간 이렇게 하려고 이 공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수를 하다 보면 난수는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중복 숫자를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하겠습니다. 중복 숫자를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int i는 초기값을 0, 세미콜론, while 뭐뭐 할 때까지, j1이 i1보다 작을 때까지 무엇을 하시오? 만약에 어레이 배열 i1하고 어레이 j1이 같으면, 중복이 되면 다시 추첨해라. 어레이 1은 rnd% 35 더하기 1 그러면서 컨티뉴 포문으로 다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J1 뿔뿔 하나씩 증가해서 J1이 0이니까 하나씩 증가해서 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씩 증가해서. 아주 이게 저기 중복 숫자 제거하는 공식이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정렬을 하는데 거품 정렬은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버블 소트. 그래서 이제 int 템포는 0, for int i는 0부터 3 미만까지 i 뿔뿔, j는 0부터 3까지 j 뿔뿔. 만약에 array i1이 j0보다 작으면 템포는 요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빈병이라고 생각하고 콜라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i가 사이다병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뭐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비교의 원리, 버블소트의 원리, 이게 이제 빈컵, 사이다컵, 콜라컵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이다 이제 가득 찬 사이다하고 콜라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었나 양을 비교하려면 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지 않는 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다를 여기다가 빈컵에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템프입니다. 템프. 이게 이제 J1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I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J1이 비면 콜라 값을 여기다 붓습니다. 이렇게 뒤에 걸 앞으로 또 비겠죠. 그럼 얘를 또 이쪽에 갖다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작으면 계속 비교를 해서 앞으로 갖다 놔라. 그래서 이제 하는 공식이고 이제 다 됐습니다. 카운터가 됐는데 for int i1은 1부터 i1은 mlist.get item count i 뿔뿔 세로행. 요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디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시키려고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or int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하시오. str.format 언더바티 %4d 맞추려고 디셔말 array i1 난수 3개를 변수에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 플러스 는 str 왜 했느냐? 이게 이제 문자화 난수 발생된 난수 숫자를 문자화하여 이어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라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숫자가 5, 8, 9, 뭐 100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에디트 박스에 출력하려면 이게 이제 문자로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rray 1이 1보다 크고 그리고 end 논리연산 논리곱 그리고 7보다 작으면 i count 1 언더바 7 뿔뿔하시 몇 개인가 1에서 7 즉 1에서 7이라는 건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월요일이 몇 개, 화요일이 몇 개, 수, 목, 금 이렇게 한 다음에 금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거 하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몇 초 만에 알려드렸어도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카운트가 즉 월요일이 2보다 크면 같거나 크거나 또는 이런 기호 또는 논리연산자 또는 카운트가 즉 월요일, 화, 수, 목, 금에 해당되는 것 값이 2보다 같거나 크면 go to again으로 가라. 즉 요일별 2시간 이상 배정 시 재추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go to 명령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느라 며칠 걸렸습니다. 사실 go to를 안 쓰려고 원래 코드는 go to 명령 쓰면 복잡하다고 하는데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티뉴어먼을 여기다 써버리니까 또 컨티뉴어먼을 여기다 써버림 go to 명령 대신에 컨티뉴어 명령을 쓰게 되면 얘가 일리 갑니다. 또 일리.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go to again으로 가라. 즉 처음으로 가라. go to가 어디 있느냐면 이 버튼에 처음으로 다시 요일별 2시간 이상 배정되었을 때 go to로 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간 다음에 set item text array 언더바 array i1은 마이너스 1.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이게 이걸 안 하면 리스트 컨트롤의 그 초기 값이 0부터 34가 출력이 되니까 34가 출력이 되니까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 번호가 35 1부터 35가 교사 번호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배열에 나타난 1을 35니까 그 빼서 0부터 난수가 0부터 발생이 돼 0부터 어쨌거나 1부터 35까지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는 이제 교사 변호로 해도 되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사람 정식 과목명이 이제 실제는 국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 개수는 이제 그 포매트 한 다음에 카운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해도 안 되고 인쇄형 포매트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에디트 컨트롤에 나타낼 때는 set dialog 아이템 텍스트 다이얼로그 아이타 항목에 글자를 set 맞춰라. 어디에? idc 언더바 에디트 1에는 난수, 에디트 2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개수. 즉 텍스트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 것을 컴파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진 것도 같고. 제가 이걸 하느라고 원래 이제 그 몇 달간은 업무 좀 바쁘고 그래서 못했고 이게 이제 최근에 3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완성한 것입니다.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라 지난 차시를 살펴보면 되고 시간표 생성창 열기를 다이얼로그를 하나 더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시간표를 추첨을 한다. 즉 이렇게 보면 작아서 그린데 뭐 국어 홍길동 보통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그 출력하죠. 국어 홍길 성하고 이름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니까 뭐 번호로 해도 되고 1년 번호 그래서 오행에 0, 1, 2, 3, 4 0, 1, 2, 3, 4라 이게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0부터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0, 1, 2, 3,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이런 식으로 월요일 날 중복 안 되게 목금에 이렇게 시간표를 추첨을 다시 해봐도 이와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7행, 16행, 25행 아주 잘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사람만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 요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별표로 제가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별표로 하는 방법 미음 한자 이렇게 8번 별표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30 뭐 교사는 30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80여 명으로 하고 30번까지 난수를 랜덤하게 하려면 2차원 배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어느 정도 완성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말로만 설명하였기 때문에 혹시 못 따라하신 분에서 코드를 내려보겠습니다. int 함수, 추계 함수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난수, 오늘 배운 내용 어게인 변수 하나 써주고 이거는 혼동되니까 지우겠습니다. 저장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서 중복됐을 때 그것도 어디로 가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컨티뉴엄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포문으로 가장 최근에 포문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트문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마지막 실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수업 시수도 불러면 되는데 이거 불러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엑셀 수업 시수를 전 시간에 불러왔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은 수업 시수를 불러옵니다. 즉 MDB 파일에 저장된 것을 불러옵니다.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때 불러올 때 연번 국어 이주민이라는 사람이 뭐 수업 시수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으면 여기서 눌러 수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수정하기 코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안 좋은 영의 시간을 지운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하지도 않고 갖다 놓으면 리스트 뷰 스타일에서 옵션 풀 롤 셀렉트 뭐 이렇게 옵션을 주면 되고 모달리스 창을 딱 열어서 여기에서 모달리스가 좋은 점이 이와 같이 이게 서브 창인데 서브 창에서 메인 창도 같이 제어할 수가 있다. 모달과 모달리스의 차이점은 모달리스는 포인터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표 추첨을 딱 하면 지가 4행, 18행, 24행 다시 한번 추첨하면 다른 곳으로. 네. 지금 한 사람만 해보았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원 배열로 랜덤 함수를 이용하고 조건 제시문을 좀 더 복잡하게 하면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시간표 코드가 되겠는데 완벽한 시간표 코드는 시중에서도 뭐 진짜 뭐 거의 본교들 30만 원 이상씩 주고 하는데 뭐 수억 또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교사별 수업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 시간이 언제 시간이 된다면 조만간에 완벽한 시간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비주얼 C++ 마스터할 때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